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한지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게요. 상급자에게 막말이나 욕설 등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장인이 올해 18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올해 1월부터 지난 27일까지 언론 보도와 국민신문고 신고를 집계한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정부에 좀 대책 마련을 촉구를 했죠. 그래서 이 통계에 숨겨진 의미, 이슈 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 내가 죽어야 끝날까? 네. 내 힘으로는 끝낼 수가 없는 일인가?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많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간호사 태움 이거에 네.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얼마 전에도 경기도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한 지 이제 불과 9달밖에 안 된 젊은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스스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현재 경찰이 병원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파악을 위해서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밝혀진 내용만 보면 간호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뜻하는 은어죠. 태움. 이 태움으로 인한 괴로움으로 살이 10kg 가까이 빠지고 마음 고통이 극심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도 이 사실을 뒤늦게 책임 통감한다라면서 네.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해당 간호사는요, 동료들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현대판 노예계약이라는 이제 비판을 받은 근로계약서 특약 조항 때문에 이제 발목이 잡혔는데요. 1년 동안 퇴사 금지 조항 때문에 힘든데도 이제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병원은 이번에 해당 간호사의 사망에 책임을 통감하고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며 개선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직장 갑질 119에서 통계를 제시했는데 이 통계를 보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버려야 했던 이들 올해만 18명이나 됐다라고 합니다. 앞서서도 이 부분 좀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 18명이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나이대별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이별로는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0대가 4명, 50대와 40대가 각각 3명. 나이가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12명, 여성이 6명이었는데요. 특히 이들 중 절반인 9명은 시청과 소방서 등 시내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절반이나 차지했다라는 게 네. 의아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어떤 불만이나 괴롭힘 이런 거를 쉽게 토로하기가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지난 9월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를 보면요. 가장 두려운 점은 신고했을 때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만이나 고충을 자유롭게 털어놓기 어렵다는 직장인이 많았는데요. 직장갑질 119는 신고만 자유롭게 할 수 있어도 직장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반 회사에서도 사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결정일 것 같은데 네. 이게 공공기관에서는 더 어렵다라는 거네요. 네, 이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공직사회 구조 자체가 갑질 악순환의 연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개 질서와 상명하복 조직 문화가 일반 기업보다 더 강하죠. 그리고 또 잘릴 걱정이 없다는 건 가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어차피 가해자와 같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응을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피해 신고를 주저하게 되고 내부에서 흐지부지 덮고 근본적인 변화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아니,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공무원법에는 이런 걸 예방하는 규정들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법을 보면요, 갑질에 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하는 게 없습니다. 이 법 내부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갑질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이건데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입법 미비점 때문에 공무원들이 오히려 일반 근로자보다 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3년 전 예방교육,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건 통계에서 말해주는 듯합니다. 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근절할 수 있는 노력,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늘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는데 그렇죠. 고쳐지지 않는 게 현실인데 네. 어떤 근절 대책이 있을까요? 직장갑질 119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요. 네. 이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은 내용을 공무원 관련법에도 명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반복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이 기관장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지적을 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간의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 문제임에도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 등의 입법 미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하루아침에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 이런 목소리가 좀 큽니다. 네, 그래도 하나하나 조금씩이라도 고쳐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컷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또 이렇게 좀 연결되는 주제네요. 예, 연결되는 주제예요. 네. 그러니까 타인의 심리를 이제 교묘히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인의 괴롭힘의 여러 유형 가운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더 헷갈리게 만드는 게 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조종하는 세뇌 행위를 말하는데요. 가스라이팅의 문제는 나쁜 의도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서 이제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맞아요. 보통은 이제 뭐 친밀한 관계, 뭐 가족, 연인, 그리고 뭐 상하 관계에 있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가스라이팅인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네. 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아, 많이 내가 들어보는데요. 내가 너를 가장 잘 알잖아. 이런 얘기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 아, 진짜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이제 자꾸 제 자신이나 자기 자신을 이제 의심하게 되는 증상이 보인다.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은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너무 폭이 넓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스라이팅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표를 준비를 했는데 어느 순간 너무 자주 사과를 하고 자꾸 그 사람과 대화 이후에 내가 예민한가 이런 생각이 자주 든다. 네. 아, 또 내 탓인가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계속된다면 관계를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그런 항목을 보고 네. 나도 좀 포함되는 것 같아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하다 보면요. 네. 일상생활에서 막 불안하고 우울감을 자주 이제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자존감도 상실이 되고 인격까지 이제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이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을 찾아서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의료진을 찾아서 이건 해결돼야 되는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상담을 받는 직장 갑질 119의 상담 건수가 약 1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도 어디선가 괴로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보호책이 지속적이고 빠르게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